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 모시고 오늘도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미라클 팩토리 대표 전일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는 부동산 경매 오늘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오늘 부동산 경매 얘기해 볼 내용은 말소 기준 권리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얘기를 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나중에 크게 내 투자금이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이 영상은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죠. 되게 생소하죠. 말소되는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뭘까? 부동산 담보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매매가 불가하죠. 일반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공매, 그러니까 압류재산, 경공매는 채무가 담보 가치보다 많더라도 매각을 통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도 경매라는 게 이렇게 말소가 돼야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로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은 뭘까요? 크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소멸 여부, 이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권리가 소멸되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네, 이런 게 말소 기준 등기고,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좀 외워야 됩니다.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외워두세요. 자, 말소 기준 권리 등기의 법률적인 근거, 경매일 때, 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3항,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예요.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되게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도 권리들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외워두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근저당권, 저당권이죠.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사거나 뭐 집을 살 때 뭐 이런 거 할 때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긴 하죠. 자,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의 담보로 설정하여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설정하여 저당권의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저당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요즘에 뭐
경매 물건을 보거나 뭐 다른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 살펴봐도 저당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이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이고 대부분의 말소 기준 등기는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한 80%, 90% 정도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거의 대부분 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말소 기준 등기로 말소가 되며 말소가 되는 게 중요하죠.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도 말소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게 되며 배당이 다 안 되더라도 매각으로 말소가 돼요. 다 안 되더라도 낙찰을 받으면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낙찰가 4억 원일 때 근저당권은 말소가 될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기억하셔서 한번 보세요. 4억에 낙찰이 됐는데 20년도 10월 15일 날 근저당권 A가 있고 3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연도에 11월 10일 날 똑같은 근저당권, 뭐 다른 은행일 수도 있겠죠. B라는 근저당권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근저당권이 경매를 했어요. 임의경매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치면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예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될 게 3억이니까 4억에 낙찰이 됐죠. 그러면 4억에서 3억을 가져가고 다 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어렵지 않죠. 자, 압류와 가압류. 가압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 담보가 되는 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보전, 변경을 금지하는 거죠. 앞으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어떤 절차예요. 가압류가. 그리고 이제 압류, 채권자의 신청을 받는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제 찍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이렇게 딱 압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소송을 하게 돼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압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넘기게 되겠죠. 그게 강제 경매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가압류를 진행을 한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요게 이제 민사집행법 제 288조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이 내용입니다. 본안 소송 판결 이후에 가압류를 본안류로 아까 이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무상 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세금 체납으로 이 세무서 시군시청에서 압류 등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최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며 후순위로 이 후순위 설정된 경우도 이 매각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낙찰가 7억 원일 때 가압류는 말소가 될까? 이 가압류가 A가 있고 B가 있죠. 낙찰가 7억일 때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 요 A 가압류가 강제 경매로 진행을 해서 이것도 말소가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에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건이죠. 종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근데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도 경매 신청권과 있고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말소 기준 등기가 돼요. 최선 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러니까 낙찰자죠. 전세권 금액과 존속 기간을 인수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이후에 설정된 이유죠. 전세권은 매각으로 얘도 말소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살펴보죠. 똑같이 전세권이 이제 2억이 있는데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면 근저당보다 위에 있지만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경매를 치고 낙찰을 받으면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를 쳤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당권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매 신청과 우선 변제권을 갖죠. 아까 전세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맨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말소가 돼요. 그래서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 매각으로 말소가 됩니다. 담보가등기는 이런 거고, 담보가등기 이것도 말소가 될까?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면 요 담보가등기가 이제 경매를 넣었으면 낙찰을 받고 담보가등기 포함해서 모두가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된다.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분을 못하게 법원에서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도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게 되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아서 경매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